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25일, 4월도 다 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면 5월입니다. 네. 계절의 여왕 5월. 네. 자, 오늘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목요일 안지욱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우리가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시간 준비하기 전에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우리나라 경제 지금 큰일 나지 않았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무나 심각한 얼굴로 그 베네수엘라처럼 될까 걱정입니다. 그러셨어요. 네. 아우. 저희들이 뭐 지난주 금요일 날도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뭐 남미 좌파 정권 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정말 전문가로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TV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네, 세 고맙습니다. 차례에 예. 걸쳐서 오늘이 이 마지막 시간이라 아쉽습니다. 또 네. 나와주실 거죠? 예. 네. 물론 인기가 좋으세요. 네. 네. 또 어떤 분들은요, 영화배우 안재욱 씨가 나왔어?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동명이인인데 네. 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우리 보수 우파한테는 더 유명하신 분이시죠. 네. 진짜 안 교수님 베네수엘라처럼 될까봐 걱정인 게 이 시장 경제가 그냥 뿌리부터 흔들거리고 있어요. 예, 네.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를 운영하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유재산권하고 네. 그다음에 뭐 경쟁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네. 이제 기업가 정신인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 기업과 활동을 옥죄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국민연금을 통해서 기업을 간섭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 사기업이 거의 이제 공기업화되는 그런 문제까지 되게 되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은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그 길이에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그런 것도 다른 게 아니라 그 베네수엘라 맨 처음에 그 기업들 특히 그 석유 산업 기업들, 석유 공사 이제 그걸 이제 국유화한 거거든요. 국유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유화하고 그 국유화해서 석유 팔아서 사실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석유 팔아서 얻은 돈을 전부 다 그 포퓰리즘 정책에 활용해서 그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어서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자꾸 이게 공기업화 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자꾸 쇠퇴하는 그런 길이 된다. 그런 점에 가장 우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자꾸 사회재산권 침해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 언론에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여성 변호사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 매춘을 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석유 부국인 베네수엘라가 석유 수입하고 이건 정말 심각한 건데 우리나라도 뭐 앉아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 국민들이 잘 살게 되는 국가가 일단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경제가 쇠퇴하게 되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올해 그 경제 성장률도 다시 2.5%로 낮춰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2.5%도 될까 저는 사실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연초에 뭐 저한테 뭐 설문조사 한다고 왔을 때 아마 2.5%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반년도 안 지났는데 한국은행에서 2.5%로 낮춰 잡은 것은 상당히 심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어느 뭐 국제기관에서 2.2%까지 낮게 잡은 데도 있고요. 그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베네수엘라가 과거 옆에 있는 콜롬비아를 굉장히 무시했었습니다. 못 산다고. 지금 오히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콜롬비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고위직에 있거나 전문직에 있던 여성들이 몸을 팔러 콜롬비아 넘어간 그런 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역사상에서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인류의 삶이
나아지고 모든 네. 사람이 잘 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것이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네. 도입된 이후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가까우면 간 나라일수록 잘 삽니다. 네.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네. 그 반대 방향으로 간 나라들은 다 못 살아요. 그리고 특히 그 극단적인 나라인 사회주의 국가 이런 나라는 다 그 멸망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우려를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좀 자꾸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네. 자꾸 거꾸로 가요. 이렇게 이쪽 사회주의 방향 쪽으로. 네.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네. 북한처럼 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치의 모습이죠. 네. 사회주의 정권의 극단치의 네. 모습이고 자본주의 정권이 사회주의화돼서 극단치 모습 베네수엘라 네.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런데 그건 뭐 여러 나라에서도 이 관찰되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이나 영국도 1970년대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네. 영국도 영국병을 그렇죠. 겪었죠. 그다음에 미국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다 뭐냐면 그 60년대, 50년대, 60년대에 거치면서 계속 약간 자본주의 시장보다는 이쪽으로 네. 이 체제를 끌고 간 것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많이 개입하게 되고 네. 네. 복지 지출 늘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걸 해결하신 분이 그 영국은 그 대처 네. 수상이고 그다음 미국은 이제 네. 레이건 대통령. 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 다시 말하면 이걸 좀 끌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미국 경제하고 이제 영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 각국의 역사를 봐도 그건 거의 예외가 없는 것처럼 네.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계속 우려를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네. 참 그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폭망하기까지 10년도 안 걸렸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거기 베네수엘라가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리나라가 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네수엘라로 가는지 않을까라고 참 우려는 되는데 베네수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아, 그 뭔가요? 점이 조금 네. 안심되는 부분이면서도 좀 슬픈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네. 이게 뭐냐면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 석유 산업을 국유화해요. 네, 네.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네. 그걸로 포퓰리즘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네. 그 돈으로.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석유 가격이 폭락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손들어 버리는 건데. 그건 나중에 뭐 석유 가격 폭락하든 안 하든 결국 봉착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석유가 폭락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우리는 그런 기업이 없어요. 석유가 없다. 그렇죠. 가진 게 없다.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슬프네요. 약간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네. 사실 포퓰리즘 정책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게 표를 얻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갈 시간이 네. 우리 나라에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근데 세금 뜯기는 속도는 그거 만만치 않아요. 이제 그런 이제 지하 자원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하 자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원의 도시인데 그래서 약간의 좀 그래서 안심.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하여간 좀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럼요. 저도 뭐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워낙 현명하니까. 그러나 이 정부가 앞으로 나가 뛰어도 부족할 판인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렇죠. 잘 나간 사람 다리 걸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장점을 다 잃어가고 있고 단점만을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네수엘라처럼 우리가 뭐 가진 거는 없지만은 지금 이렇게 국민들을 그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네. 기업가들이 진짜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면 진짜 베네수엘라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북한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북한이란 변수나 상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상수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이 주는 이념적인 영향력. 또 북한식을 찬양하는 인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인간들이 있죠. 많아요. 네. 네. 게다가 난 이 정부 들어와서 워라벨 좋습니다. 네. 일과 뭐 휴식을 같이 균형 맞춘 건 좋은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아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네팔과 부탄의 국민들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국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저는 진짜 무서워요. 저는요. 네.
저는 이제 네팔도 가보고 이제 부탄 지문 갈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제가 솔직히 안 갔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35만인데 뭘 가겠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 가는 거예요. 부탄 그런 나라는. 사람들의 행복은 우리와 기준이 틀려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의 지수에 대한 기준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분은 부탄, 우즈베키스탄 탄을 좋아해요? 네, 탄탄을 좋아하시는데 이 나라의 앞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유권자로서 그 후보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를 꼼꼼히 봐야 되는데 뭘 집중적으로 보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걸 보면 알아요. 네.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전혀 뭐 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사실 제가 강의하다 보면서 저도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사실 경제에서 또는 시장에서 정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거 이제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가 성장하느냐 쇠퇴하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거하고 네. 경쟁을 네. 보호하는 일.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화폐 가치 아. 안정이거든요. 네. 그 아마 지지난 시간에 했던 네, 이 네. 디노미네이션하고 네, 관련된 네.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도 완전하진 않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진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네. 위한 그런 복지. 그래서 네. 사실 우리 사회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바로 이제 네. 장애인이라는 그렇죠. 분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네. 그다음에 그 사각지대 있는 일반 노약자로 표현되는 네. 분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소년 소녀 가장들 부모 없는 이런 애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을 네. 그냥 민간에다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뭐 이분들한테는 국가에서 복지제도를 탄탄하게 좀 만들어서 네.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가다 보면 정작 도와줘야 될 그 사람한테 이게 그렇죠.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도움을 크게 못 받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일들은 정부가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간섭하면 할수록 경제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좀 보면 우리가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인가 이 한국경제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사다리 사용까지 규제하는 나라 이거였어요. 근데 그렇죠. 저도 그것도 우연히 이렇게 신문 펼쳐보다가 그 기사도 크지도 않아요. 조그맣게 나왔는데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다리까지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 사용하면 그게 뭐 5년 이하 징역에다가 5천만 원 뭐 정도 벌금을 낸다고 그래서 아니 사다리 사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건 굉장히 사소해요. 네. 근데 사소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사소한 것까지 국가가 관여했다는 사실은 우리 정부가 엄청나게 우리 생활에 간섭하고 있다는 그렇죠. 것을 맞습니다. 상징적으로 예. 보여주는 네.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우리의 자유, 개인의 자유는 자꾸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 국가주의로 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국민들의 그 삶이 자꾸 나아지기보다는 나빠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정말 문재인 정권을 향한 고언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경제를 자유케 해라.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향상과 또 답이 될 텐데 글쎄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힘내가지고 꼭 여러분 이 유권자로서 경제 정책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께서 몇 가지 사유재산제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또 경쟁을 확보하는가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는가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다
게을리하고 있고 일부러 방기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 교수님 우리 힘내야 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3시간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 5월 31일 날 6만 정모를 하는데요. 교수님의 최신 저서 이 경제학 시장의 원리 이 책을 저희가 10권을 무려 정가가 22,000원이나 됩니다. 구입해서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네. 3부작. 예, 3부작. 안재욱 교수님의 경제학 교실 3부작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이제 진짜 순서였는데요. 에센스예요. 네, 역시 시장 경제가 원칙 네. 확실히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번영한다는 것으로 이 새 교실의 마지막 종점 그 결론 그렇게 정리되겠죠. 네, 그렇죠. 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교수님 이 강의를 여러분들 이제 그 우리 안방 TV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고 그 아드님이나 따님한테도 한번 보라고 권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안방 TV 안재욱 교수님과 예 함께 했습니다. 네, 저희는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